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이틀째 원주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강원도에선 26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에서 11명이 확진돼 가장 많이 늘었고 춘천에서 6명, 강릉에서 3명, 속초에서 2명, 삼척과 영월, 고성, 평창에서 각각 1명씩이 확진됐습니다. 어제는 가장 많은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원주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515명,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6,719명입니다. 원주 지역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최근 7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2.4명으로 4단계 기준인 14명에 근접했습니다. 원주시는 7월 23일부터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유지하고 있고 향후 확산 상황에 따라 4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9월 한 달 동안 원주에선 물류센터와 인력사무소, 학교 관련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모두 2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의 확진자가 63%나 차지했습니다. 중앙선 반곡 금대 구간 폐철로를 관광단지로 만드는 금빛 또아리굴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짓고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로 예정된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빛 또아리굴 개발 사업은 모두 921억 원이 투입돼 반곡역 일원엔 철도 역사와 문화를 담은 감성 테마파크를 2km 길이의 또아리굴은 IT 기술과 조명을 활용한 국내 최장 디지털 테마 터널 등을 조성짓는 사업입니다. 한국 전쟁 전후 곤곡력 등에 의해 발생한 강원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진상 조사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원주에서 실시됩니다. 원주 시민연대는 오늘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필요성을 알리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2달 동안 집단 희생사건 발생지 읍면사무소와 원주경찰서 등을 방문해 진상조사에 착수합니다. 다음 달엔 한국전쟁을 겪은 생존자들을 만나 희생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게 됩니다. 원주에선 한국전쟁 당시 원주 형무소에서 180명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50명이 고문과 처형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임산부와 예비 임산부들을 위한 기념 행사가 마련됩니다. 원주시 보건소에선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신, 난임, 출산 등 관련 정보를 홍보 교육하고 베넷저고리 키트를 제공해 가정에서 만들어보는 온라인 교육도 진행합니다.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제16회 원주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소통이란 주제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개막작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비롯해 파리행 특급 제주 여행기, 내 이야기를 들어봐 등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화 내용을 담은 5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개막작 상영에 이어 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 순서도 진행되고 모든 순서와 영화는 원주 장애인 인권 영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영월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영월군은 철조망 울타리와 태양광 전기 목채기, 그물망 울타리와 경운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의 60%,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0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고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절기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10월 현재 88건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고 그 피해액은 1억 원에 달합니다. 평창군이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반려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주택과 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으로 동물병원 등이 없어 등록 대행에 불과한 면 지역은 제외하고 평창 읍만 해당됩니다. 바위공원과 백일원 꽃길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식표 부착과 목줄, 입막의 착용 등도 함께 점검질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